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만들었던 영상이 반응이 자체적으로 제가 좋아가지고 우리 살집전님 박 대표님하고 이제 영상을 같이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가 이제까지 그 뉴빌드에서 진행했던 어떤 형태에 대한 거를 주거적으로 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사무실 사후 리모델링 했던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회사를 운영한다면 사업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올린 건 아니고요. 고객분.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업 리모델링 현장 같이 보시죠. 뉴빌드.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대형 채널에 나오다 보니까 피부과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발이 대형체가. 어유 신문 대형 채널이죠. 그래요? 그럼요. 제가 이용하는 거예요. 마음껏 이용해 주시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저번에도 그랬고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또 둘이 하는 게 또 나름 또 재밌더라고요. 감사하죠. 혼자 하는 것도 혼자 하고 네네. 같이 할 수 있는 거 같이 네네,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건데. 네. 자, 여기 현장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강남. 강남. 위치한 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멋있어요. 건물인데 여기 어떻게 이제 변화됐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네네. 네. 여기가 이제 지하 1층입니다. 1층. 지하 1층. 네, 지하 네네. 1층. 여기가 보면 기본적으로 워낙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이게 정말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건축주가 네. 이 건물의 외부와 내부에 대한 기본 마감 어느 정도 이제 했어요. 한 상태에서 다시 의뢰를 그렇죠. 하신 다시 그거를 이제 그거는 건축주가 했고 네. 우리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안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인테리어를 이제 의뢰를 하신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게 그래도 사실 인테리어 하기는 깔끔한 입장이었어요. 원래는 이거조차도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손대시기에는 훨씬 이게 좋은 환경.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백지를 만들어 준 거죠. 백지를 만들어 놓고 네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인테리어를 계획을 했는데 나무를 빻아야 되는데. 빠에 있는 네, 이야기를 네. 거기다 이제 약간 네. 저는 단지 숟가락 젓가락을 올려서 하여튼 그런 건데 네. 평면 형태 보면 정상형 형태가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평면 레이아웃 잡기가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러면 죽은 공간이 좀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모 반딱한 사각형 형태보다는 네네.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공간에 대한 레이아웃 배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내부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하게 깨끗하게 바닥 마감도 네네. 없이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요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보면 요렇게 H빔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H빔이 뭐냐면 네. 구조에 대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철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구조 보강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를 디자인적 요소로 녹여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런 또 고민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더라도 구조적인 형태에 대한 건 반영을 해야 되니까 네네. 우리가 마치 그 아파트 같은 거 할 때 발코니 날개벽 같은 거 철거 못 할 때 네네네. 그거에 대한 거 디자인을 고민하듯이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공간을 만들 때 그 공간의 쓰임새가 뭐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옥으로 쓰다 보니까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회의도 하고 또 직원들이 여기서 좀 쉴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휴게 공간하고 회의실을 좀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휴게를 해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책상이 좀 있고 회의를 안 할 좀 때는 있고. 좀 그렇죠. 쉴 수도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죠. 이건 뭐냐면 여기 보면 휴게 의자들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의자가 있고 네네네. 그다음 여기는 보면 이렇게 약간 스탠드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했어요. 이거 멋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여러 명이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뭔가 이 스크린이나 큰 화면을 가지고 볼 수 있으면서 프레젠테이션 하자.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게. 예. 그런 공간을 처음에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화면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이런 식의 어떤 그 테이블이 있고 이런 식의 스탠드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약간 구글이랑 뭐 아마존 네. 이런 곳에 있을 법한 공간이고 맞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유한 킴벌리나 그런 이제 약간 외국계 물을 먹은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해놓거든요. 너무 좀 좋게 얘기해 주시네. 이렇게 제안을 네네.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좋게 해서 제안을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이제 부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다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자체적인 심의에 네.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여기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큰 대회실처럼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디자인이 깨져버렸어. 그래요? 네. 이렇게 제안하시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시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다 이거 안 돼. 다시 세이브 안 되고 지금 다시 안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기분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시 한 작업에 대한 거는 제가 뭐 네. 이미지를 네네네. 스케치업이나 이런 건 준비하지 않았고 바로 결과물로 네. 궁금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예. 친숙한 형태죠. 예, 친숙한 한국에 있는 회의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스탠드 원래 자리였거든요. 아 여기가 아까 그 재밌는 공간. 네, 재밌는 공간.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 아, 그냥 이게 책상 놓으라. 책상이 들어갔고 실용적이죠. 실용적이긴 하죠.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HBM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요렇게. 아 이게 그 공간이군요. 아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 거를 구조물을 만들면서 라이팅이라든지 오픈 셀프 형태로 해서 장장 개념으로 이제 디자인해서 풀었던 거죠. 아 이거 되게 괜찮아요. 네. 약간 그 포인트 벽지 넣은 것처럼 이게 딱 이게 뭔가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라적인 부분에 대한 어.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고객분들하고 협의를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는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원래 우리가 이 안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재밌는 스탠드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이제 날아갈 때 제 마음 뭐 멘탈도 날아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의실 또 분리하는 공간으로 해서 폴딩으로 계획을 하면서 그 공간에 대한 분리. 그래서 완전히 대실처럼 사용할 때는 열어서 사용하고 지금 이쪽 공간이 아까 그 스탠드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분리시켜서 따로 쓸 수도 있고 같이 이제 안쪽에서 이게 기업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구획을 했다면은 대규모 회의가 많은 회사인가 보네요. 그렇죠. 세미나 같은 거 하고. 세미나 같은 네. 것들이 여러 명이 참여하는 그런 네, 것들이 네. 많으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나? 이 회사가 어디냐면 그 데이터 노우즈라고 리치고라는 프로그램을 이게 이제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AI예요. 얘가 예측하는 프로그램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이분 최근에 출연 많이 하세요. 왜 TV도 네, 많이 하죠. 대형 채널이나 뭐 그런 언론사 같은 그런 곳에 많이 출연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친한 형이에요. 아 역시. 그래서 그 이분께서 이게 그 이렇게 크게 이제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에 일단 필요한 것 때문에 세미나가 많으면 또 이 공간이 또 더 마음에 드셨을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디자인이 됐다. 이 등이 되게 예쁜데 묻힌 게 조금 아깝네요. 네. 한편으로는 뭐 그래도 불구하고 원래 디자인이 더 이뻤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다른 데서 써먹을 거예요.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New build.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층인데요. 1층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아요. 뭐 이런 형태의 구조, 똑같은 형태의 구조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매출을 일으키고 싶다. 아, 1층에서. 1층에서 그래서 커피숍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이쪽에 일정 부분에 대한 공간을 커피숍으로 할애해서 하는 디자인으로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는 그렇게 보면 커피를 팔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임대료나 고정비에 대한 도움이 될 거고. 조금이라도.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언택트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자체를 사무실로 커피숍과 사무실을 같이 쓰는데 여기를 사무실로 하고 여기 커피숍을 한다고 하면 이 커피숍의 공간이 크면 클수록 이 사무실 공간이 줄어드니까 아 그렇죠. 예. 커피숍에 대한 이 사이즈도 좀 약간 콤팩트하게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테이크아웃 위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디자인 계획을 했죠. 아 그럼 일정 파트는 사무실이고 일정 파트는 커피숍인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완전히 그냥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켜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는 좀 안 되고 완전히 이제 분리시켜서 그럼 사용하게끔. 이쪽은 출입구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들어와서 메인 엔트라스에서 여기로 들어가고 네네. 커피숍은 이제 여기로 들어가고. 이게 참 문이군요. 네, 이거군요. 자동문. 예. 이거 자동문이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자석을 좀 작게 콤팩트하게 좀 주면서 디귿자 형태. 이게 사실 이런 형태가 레이아웃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커피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쵸, 머신도 그쵸. 있고 그쵸, 제기도 그쵸. 있고 네네.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제품을 쓸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부장을 계획을 할 때 이 장에 대한 것들도 다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계를 얼마나 큰 거 놓을지 뭐 이런 그렇죠. 것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해서 레이아웃 네네.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석수를 좀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사무실 형태로 만들어주고 여기는 이제 VIP 상담실 쪽으로 이렇게 꾸며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했죠. 그럼 손님들은 여기서 공짜로 커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받겠죠. 직원들 뭐 싸게 해줄 수는 있겠죠. 조금 싸게? 싸게 해줄 수는 있어도 예. 제가 알기로는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 사업체가 아닐까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군요. 뭐 전 모르죠. 저도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구 쪽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라인들 있잖아요. 요 라인들. 네. 요 라인들과 요 컬러가 지하 1층에 있는 그 컬러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지하 1층 다시 한번 볼까요? 네네. 이게 보시면 요런 라인들 있잖아요. 요 라인이랑 같은 이제 그렇죠. 컬러. 같은 이게 맥락으로 가는 거군요. 근데 왜 또 이렇게 했냐면 네. 1층에서 혹시라도 거기는 이제 테이크아웃 전문이긴 한데 앉아서 또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이 자리가 없을 때 지하로 내려와서 여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굉장히 생각을 이렇게 멀티로 하시네요. 예. 그 클라이언트 그분이.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봤던 어떤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가 지하까지 같이 이어지는. 그래서 같은 컬러의 같은 형태의 쉐입들이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고 이런 부분들이 뭐 심플하게 연출해서 갔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더 확실하죠. 요 라인들이 이렇게 하고 간접이 이제 하부 라이팅.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요런 어떤 간접들이 있잖아요. 뭐 상부가 됐든 천정이 됐든 뭐 어떤 가구가 됐든 이 라이팅은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제가 어쨌든 커피숍 많이 네, 다니거든요. 네. 다니는데 네. 어떤 데는 똑같은 건데 약간 밋밋한 느낌 줄 때가 맞아, 있어요. 맞아. 이거 뭐지? 이 상막함은 뭐지? 조명. 네. 근데 여기는 느낌이 되게 따뜻하고 네. 뭔가 세련된 느낌을 주기 맞습니다. 조명 때문이거든요. 조명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명에 대한 간접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네. 이쁘고 좋게 하고 싶죠. 그쵸.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예산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걸 무한정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 디자인 부분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대신에 그 예산에 맞는 형태의 디자인을 연출해내는 게 그게 이제 디자인 회사의 몫인데, 아무튼 이런 어떤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죠. 뭐 따뜻한 느낌을 주네요. 네, 따뜻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무실. 2층에서 3층. 예, 3층, 뭐 4층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네. 4층도 사실 사이즈만 좀 작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똑같은 형태고, 그 여기는 이제 오롯이 사무실로만 사용하는 거로 진행을 했거든요. 사무 공간인 네, 거죠. 사무공간, 네네. 사무공간 한번 진행했고, 다만 이제 이런 거 보면 요런데 지금 노출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걸 만약에 천장을 우리가 친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천장을 일단 치게 되면 텍스 같은 거를 치거나 속고를 치고 우리가 도전한다라고 했을 때 비용이 일단 올라가고, 두 번째 그만큼에 대한 청구가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공간은 사실 청구가 높은 게 좋거든요. 아 답답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 자 아무튼 그것도 이제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이제 디자인 계획을 해서, 사실 근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디자인 계획에서 레이아웃, 책상에 대한 레이아웃 피치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닥 마감이 어떻게 되고 벽 마감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옛날 생각 나네요. 그 팀장님들 자리에. 요거 내가 뭐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책상 배치를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사무실 같은 경우는 밝은 게 좋잖아요. 그리고 라인 조명 같은 거를 사용을 하더라도 좀 밝게 이 라인 조명이 라인 조명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데 보면 조금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각자의 스탠드 같은 거 좀 이제 개별로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루버 형태로 가지고 되게 등이 많이 들어갔는데, 네네. 요새는 사무실 오피스 공간이라 하더라도 이 디자인적인 부분의 요소를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 천정을 시원하게 오픈 시켜놓고 라인 조명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면서 공간을 이렇게 연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조금 좀 뭐랄까 벌거벗은 느낌, 누드 느낌. 이게 워낙 근데 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피스 인테리어에서 너무나 일반적인 상황인데 네. 그런 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4층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런 어떤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아요. 형태는 똑같고 이제 사이즈만 조금 다르네요. 네. 이 왼쪽 보니까. 사이즈만 지금 여기가 요렇게 네. 했을 때 여기가 조금 이렇게 라운드가 이렇게 들어가면 좀 다른 건데,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았고, 대신 여기는 이제 사무실하고 영상 스튜디오를 저희가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설치를 해드려서 이렇게 완료를 했죠. 네네. 완료를 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외관을 다시 봤을 때 요 느낌인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건축주가 외관과 내부에 대한 기본 마감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에 대한 거를 우리 고객분하고 같이 이제 진행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네. 요런 사인물들이 또 중요하죠. 이걸 사인물이라고 해요. 예, 사이니지라고도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네. 요런 어떤 형태에 대한 사인이 어떤 식으로 건물에 보여지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보통 보면 불이 나오는 타입이에요. 불이 나오는 타입에서 밤에 이제 불을 끄게 되면 상당히 좀 예쁘게 좀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제 요런 행동을 한다든지 요런 어떤 글씨나 색깔, 컬러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는, 이거 당연히 클라이언트들하고 다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외부 사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네. 잘못하면 진짜 이제 촌발 촌스러워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이런 색깔 다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 네. 예뻐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네. 이 공간에서 저희가 이 외관에서 다 뭐 마음에 드는데, 사실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렇게 루바식으로 창을 이렇게 다 가렸거든요. 네네네. 이게 사실은 저는 뭐 너무 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좀 답답한 느낌. 답답하고 약간 창살 같은 느낌. 이렇게 같이 느낌.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네. 좀 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아이덴티티가 있겠죠. 뭔가 디자인 해야 돼요. 네.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무실 정리를 했는데, 이게 사무실 우리가 이제 사업 리모델링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무실 같은 경우도 오피스 디자인도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 사무실 처음에 오픈할 때 지금 이 사무실도 그렇고 제가 사무실 한 5번 6번 옮겼거든요. 많이 옮기셨네요. 네. 이게 사업 기간 짧은데 이게 제가 사무실 잘 못 얻어가지고 계속 여러 번 옮겼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유 어떻게 꾸미지? 어떻게 하면 예쁘지? 아, 맞아, 되게 고민스러웠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 인테리어 한 곳에 그냥 들어왔어요. 아, 네, 그럼 그거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방금 이 내용을 보여주셨을 때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었어요. 아 돈이 있으면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박 대표님이 네. 제 고객이 되는 그날까지. 아 예. 너무 좋죠. 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오피스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레이선도를 해봤는데 이번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도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뉴빌드 남규희 대표. 네, 핫집 채널 박 대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게 안녕. 안녕.